왜 레알사는 믿고 쓴다는지 알 것 같습니다. 바란 잘합니다. 예, 그냥 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어왔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바란이 지난밤에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나섰는데 세 가지를 그냥 싹쓸이 했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너무 잘 치렀고요. 두 번째, 결승골 어시스트 했고요. 세 번째, 수비수니까 수비가 중요하잖아요. 무실점, 클린시트 딱 했습니다. 수비가 약간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있었던 맨유가 바란 딱 오면서 안정감을 딱 차리면서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바란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 있다가 이번 여름에 맨유로 이적을 해왔잖아요. 정말 맨유 팬들이 굉장히 환영을 했죠. 레알산이 왔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조금 절차가 미뤄지면서 경기를 이번에서야 이제 첫 경기를 치른 겁니다. 공식 경기 바란 오래간 말이죠. 6월 말에 프랑스 대표로 이제 유로대 나갔다가 한 2달여 만에 경기에 나선 건데 몸, 감각 좋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선발로 나와서 이제 90분 풀타임으로 뛰었는데 패성공률도 88%. 걷어내기, 슈팅 블록, 태클, 웬만한 수비 스탯을 싹 다 기록을 했는데 제가 경기 보면서는 와 이랬던 게 있었는데 무엇보다 정말 인상적인 스탯. 상대 공격수에게 허용한 드리블이 한 번도 없습니다. 드리블 허용 빵개. 예. 울버햄튼이었잖아요 상대가. 거기 누가 있습니까? 정말 이런 황소도 없죠. 아다마 트라우레, 그다음에 트링캉, 빠르고 이렇게 드리블을 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런 상대를 90분 뛰면서 단 한 번의 드리블도 허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벽입니다. 벽.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이렇게 수비 쪽도 좋았는데 공격을 할 때도 80분에 사실 약간 경기 내용은 좀 답답한 맛이 있었거든요.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맨유가 공격이 좀 잘 안 풀렸는데 80분에는 바란이 나와가지고 패스를 딱 넣어가지고 근데 이제 포그바가 이쪽 하는 게 태클 과정에서 이게 반칙이냐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볼이 흘렀고 그거를 이제 밀어 넣어가지고 그린우드에게 줬는데 그린우드가 골을 딱 넣으면서 결과적으로 바란의 결승골 어시스트가 됐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맨유가 울버햄튼을 1대 0으로 잡았습니다. 올 시즌 패배가 없어요, 맨유가. 근데 이 경기가 이제 무실점인데 맨유가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클린시트가 없었거든요. 무실점 경기가 없었습니다. 이 경기가 시즌 첫 클린시트예요. 네. 바란의 존재감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바란이 딱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안정감을 좀 찾았는데 이번에 포백 라인만 놓고 보면 맨유가 누크쇼, 맥과이어, 바란, 완비사카인데 요 조합 괜찮더라고요. 네. 맥과이어는 스타일이 좀 부술 수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스타일이. 근데 바란은 속도감을 갖고 있고 좀 빠른 커버를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다마나 이런 친구들이랑 해서도 속도감이 안 밀리잖아요. 이 두 명 센터백 일단 조합도 좋은데다가 부수고 빠르게 커버하고 지난 시즌 맨유가 밸런스적인 측면 놓고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수비 커버나 이런 건 좀 되는데 오른쪽이 좀 약하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잖아요. 완 비사카 같은 경우도 수비 태클왕 이런 건 있는데 공격 가담이라든지 아니면 앞쪽에 있는 라인들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시즌 주로 오른쪽에서 뛸 수 있는 선수를 좀 많이 보강을 했거든요. 맨유가. 앞쪽에 있는 제이든 산초도 그렇고 오른쪽. 그다음에 바란도 센터백에서 오른쪽을 좀 볼 수 있는 선수. 그래서 오른쪽 커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 제가 이 두 명의 센터백의 히트맵을 좀 보여드리면 딱 그게 나타나요. 극명하게. 맥과이어는 역시 히트맵이 주로 왼쪽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고 바란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왼쪽에 이 밸런스가 잡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맨유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이 될 겁니다. 지난 시즌 부족했던 게 좀 채워지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비가 딱 안정감이 가져주면 앞쪽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결과적으로 맨유가 3경기에서 2승 1무 무패입니다. 한 번도 안 지고 있고요. 지금 맨유가 지금 3위죠. 이렇게 되면 1위 토트넘이 있는데 바로 쫓아서 올라가고 있고 원정 경기였는데 이번도 원정 경기 너무 잘하는데 최근에 맨유가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원정 이번 경기 포함해서 28경기 무패 행진입니다. 18승 10무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근데 약간 좀 지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뭐 수비 쪽만 놓고 보면 데야도 잘하긴 했습니다. 저 뒤가 굉장히 안정감이 좀 있다. 특히 그 로맹사이스에게 울버햄튼은 정말 골 못 넣긴 해요. 연달아서 선방했던 장면도 있었는데 이게 수비 쪽은 대체적으로 괜찮았지만 공격이 좀 잘 안 풀리는데 이런 느낌이 좀 받지 않으셨어요? 그린우드는 저는 자기 역할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린우드 지금 2001년생에 만 19입니다. 그린우드가 이번에도 딱 골을 넣으면서 바란에게 패스 받아서 이 양발을 쓴다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전환 드립을 딱 치고 스텝 오버 딱 하면서 오른발로 때려 넣었는데 그게 딱 키퍼 맞고 들어갔잖아요. 이 양발을 잘 쓰니까 수비수 입장에서 확실히 어느 발을 막아야 돼? 이게 좀 혼란스럽기도 하죠. 3경기 연속골. 그린우드가 지금 다 골 넣고 있어요 올 시즌.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통산으로 좀 보더라도 그린우드가 이번이 68번째 경기였거든요. 이번 골이 20번째 골입니다. 10대 나이에 프리미어리그 20골을 돌파한 선수는 이번 그린우드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4번째예요. 그만큼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마이클 오원, 로비 파울러, 웨인 루니에 이어서 그린우드. 10대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근데 보면 나머지가 약간 조금 잘 안 살아나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제이든 산초는 좀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유로 때도 좀 많은 기회를 못 얻어서 대표팀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좀 몸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술적으로 잘 안 맞는 건지 이번에도 좀 익숙한 오른쪽보다는 좀 왼쪽으로 돌려놨었는데 좀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었고 데니얼 제임스는 뭐 여전히 그냥 좀 직선적으로만 가는 공격이 너무 투박하죠. 단조로우니까 상당히 좀 읽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격이 부패라든지 이렇게 좀 집중되는 게 있어서 사실 좀 어려운 경기였어요. 80분의 골 아니었으면 비길 수도 있었던 무득점으로 이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맨유는 그런 부분은 좀 보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래도 돌아온 선수들이 있죠. 공격에 레시포드 어깨 수술 받았다가 이제 돌아와 있고 그래서 아마 A매치 끝나게 되면 나올 것 같고 호날두를 데려온 이유도 있죠. 예. 이번에 이제 카바니가 컨디션을 끌어올려가지고 이번 경기에서 이제 교체로 나오긴 했는데 호날두가 아무래도 이제 A매치 끝나고 맨유 복귀전 이제 치르게 되면 아마 호날두가 체전방에 좀 쓰면서 2선 쪽에 레시포드라든지 그러면 이제 제이든 산초도 좀 밖으로 반대로 돌릴 수 있을 거고 이래야지만 좀 공격도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맨유가 물론 뭐 첫 경기는 굉장히 크게 이겼고 두 번째 경기부터 약간 좀 답답한 흐름들이 좀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날두나 레시포드가 스쿼드에 돌아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수비는 바란이 딱 들어오면서 맥과이어 바란 이거 괜찮다. 네. 바란 진짜 잘합니다. 그린우드도 괜찮고요. 공격만 좀 보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